가장 많이 수입했던 차종. 가장 많이 수입한 차량은 아마 F150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바스 아니고? 네, F150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F150은 제가 직접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업체 납품하는 차량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F150은 아시겠지만 F150부터 뭐 레리엇, 리미티드, 그 랩터까지 그래서 하나의 차량에서 굉장히 많은 세그멘트가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픽업 트럭을 브랜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픽업 트럭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는 픽업 트럭이 제일 많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시는 이제 유럽형 아바스 차량. 아바스 차량은 제가 제일 많이 수입한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대략 아바스 차량 거의 한 40대 가까이 수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되게 생소하신 차량일 거예요, 아바스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피아트의 상위 버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벤츠의 AMG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독립 브랜드 차량이긴 한데 그 차량은 저도 제가 그 차를 되게 좋아해서 한 3대 가까이 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이 요즘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콜벳 CA 모델이죠. 네, 요즘 콜벳은 수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콜벳 수입한 지는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요. 17대, 지금 18대,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한 18대 정도 수입을 국내에 했는데 돌아다니는 건 몇 대 정도나 되죠? 그게 근데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게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50대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콜벳을 다른 임포터 분들보다 늦게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차가 출시가 되고 1년 뒤부터 제가 수입을 했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입하는 차량을 다른 업체들이 모르거든요.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서로 찾아보지 않죠. 두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수입한 걸로 치면. 그리고 이제 콜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대가 더 수입될지는 잘 모르죠. 네. 미국 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보면 몇 달러에 올라왔고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 1억 정도 된다. 근데 실상적으로 수입을 해갖고 오면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돼요. 임포터가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 어렵지 않죠. 예. 뭐 이거는 항상 제가 제 블로그에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차주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는 대부분 다 찾아보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희가 구매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특이한 차량들이고 이미 알아볼 거 다 알아보시고 오시는데 이게 사실 되게 긴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시, 그러니까 100%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선 자동차를 현금을 주고 사지 않거든요. 본인의 크레딧 포인트를 갖고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다 론 페이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불 내고 차량을 그냥 갖고 오는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하면 렌트 같은 경우, 리스 렌트 같은 경우죠. 그래서 딜러들이 차량을 팔고 판매하는 수익으로 마진을 본다기보다 리스피처럼 그 론 페이먼에서 나오는 베네핏을 갖고 네네. 사실 사실 딜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들이 대부분 저희가 실제 캐시로 구매할 때는 올라갑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불과 우리나라도 1, 2년 사이에 자동차에 P라는 개념이 붙었는데요. 차량에 워낙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그 차량에 P가 붙은 게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초기에 차량 금액이 제일 비싸고요. 네네. 그래서 출시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P가 빠지는 거죠. 그 P는 딜러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MSRP라는 소위 말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는데 사실 그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P를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콜벳이 지금 출시된 지 CA G01 기준으로 지금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P가 붙어 있습니다. 네. 3년이 지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P라는 개념이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격차, 괴리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차량을 갖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손을 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내륙 운송이 들어가고요. 내륙 운송 못해도 미니멈 800불에서 1,500불 이상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로 해상 부킹을 잡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 쌀 때는 2,500불에서 비쌀 때는 4,000불 가까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금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세금이죠. 네네. 네. FTA 차량 같은 경우 관세는 안 드는데 개별 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들고요. 그게 이제 차량 가격에 연동이 되는데 거기 플러스 배송료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연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한국 도착했을 때 인증 비용 발생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새 차라고 해도 3개월 가까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렇죠. 기초 정비 다시 다 합니다. 그리고 클리닝 작업 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렇죠. 신차 같은 경우는 제가 100%다 캐리어 탁송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요. 아시죠? 예, 기본적으로 막 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자동차 수입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차주분들한테 들어간 비용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수입 면장이라든지 인보이스, 송금 영수증까지 다 이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명시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오해를 할 게 있는데 임포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딜러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딜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마진을 붙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까지 뭐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 원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적어도 이제 저에 한해서 그리고 임포터의 시스템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차량 금액 대비 거의 50% 이상 부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많이 같아요. 들어가네요. 네, 많이 들어가죠. 네. 네. 한 대 수입을 하면 과연 수익이 마진이 얼마가 남는지 한번 뭐 여쭤봐도 될까요? 비밀입니다. 네. 네, 비밀인데 네. 네, 뭐 높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한 대당 일반인 평균 월급 정도? 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차량이 막 10대씩 들어올 때 있거든요. 음. 네, 물론 굉장히 드물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 2대? 많으면 3대 정도 수입을 하는데 자동차를 맞아요. 수입하면서 네. 많은 돌발 변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돌발 변수를 제가 많이 경험했죠. 네. 앞으로 개인적으로 나 이 차는 꼭 수입해오고 싶다 라는 차종이 혹시 있는지 한 가지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임포터 생활 막 3, 4년째는 제가 타고 싶은 차를 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걸 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저도 제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미쳐서 사실은 이 일을 할 때 되게 즐거웠는데 이게 10년 차가 돼 보니까 어떤 차를 갖고 와도 사실은 그다지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은 차를 경험하고 많은 차를 타봤고 지금도 이게 돈은 못 벌고 차만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꼭 뭐 이 차를 꼭 수입해보고 싶다 하는 차는 사실 솔직히 없어요. 네. 뭐 심장 뛰는 차량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매력을 혹시 느끼는지. 매력이라기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엄청 바쁜데 한가할 때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가하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좋았다라는 건 사실 다양한 차량을 경험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감히 제가 사실은 대화를 하고 만날 수 없는 분들을 굉장히 쉽게 만나고 쉽게 친해져요. 네, 특히 이게 자동차라는 공통점, 특히 맞아요. 네, 아주 특이한 차량에 미쳐 있다라는 저희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조언과 서포트를 사실 받아요. 자주 만나는 모임만 하였더라도 제가 아마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사실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한테 자동차 수입을 해볼게요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손가락으로 못 세요. 40-50명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경쟁자를 뭐 미연에 차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 이 일을 제가 10년 동안 한 것도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항상 해요.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예전과 지금의 직수입을 하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때는 사실 직수입을 하는 게 쌌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수입사들, 제작사들이 사실 한국에서 차량 판매하는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하겠고요. 직수입을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나오죠. 더 비싸죠. 가장 큰 경쟁력 하나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로 수입할 수 있는 차량들이 점점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네, 특히나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내연기관이 절대 종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제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수입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소비자분들의 니즈랑 욕구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좁아요. 그 좁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입차 하면 사실 독삼사가 거의 맞아요. 시장의 80% 네, 이상을 네. 지배를 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직수입 그레이 임포터라는 직업이 점점 나오는 차량들이 적어지죠. 네, 특히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 출시되는 차량들도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 직수입을 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힘들고 어렵고 돈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랑 경쟁해야 하는데 그리고 저 말고도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수입 잘하시는 분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자동차를 1부터 10까지 전 과정을 다 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몇 개 안 되고 이게 언어의 장벽도 있고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요. 아시잖아요. 저 맨날 힘들어하는 거 그건 아닌가요? 인정 못하고.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그 다음 일은 뭘 하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것만 해왔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아이들은 크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툰드라 차량 같은 경우 네, 도요타 차량이잖아요. 맞습니다. 도요타 국내 상륙했잖아요. 네, 자, 포드 랩터도 많이 수입했죠. 네, 포드도 국내 상륙돼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왜 정식 판매를 안 하는 건지 카일 대표님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작사에서 왜 수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죠. 당연히 모르는 거고 뭐 제작사마다 나름 제작사의 사정이 있을 건데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수입하면서 아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게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자동차 한 대를 저희는 이제 개별 인증 과정을 통해서 수입을 하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제작사는 사실 대표차 작업이라는 걸 따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힘듭니다. 사실 자동차 한 대를 수입을 하면 홍보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게 전부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들을 다 투자를 하고 나서도 그만큼의 차량이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픽업 트럭 시장만 해도 개별 임포터가 수입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지만 제작사가 가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죠. 알기로 제작사, 그러니까 정식 수입 딜러에서 수동 차량을 수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제작사 그렇죠. 톤트럭. 요즘에 수동 거의 없죠. 네, 수입 안 합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벨로텐을 만드는 걸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동차를 수입을 안 하는데 수동차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시장의 파이가 너무 작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차량에 수동 대응이 되거든요. 매뉴얼 차량들이 나오는데 그 차량들을 오토 차량 수입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인증이 패스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차량도 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적일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수입사와 제작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라인업을 다 투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답은 아니지만 틀릴 순 있지만 이런 생각이다. 예, 임포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잘 팔리고 돈이 된다 그러면 그쵸. 당연히 수입을 하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또 그러니까 또 카일 대표님도 이 틈새 시장을 누려서 예,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요번에 저희가 직수입 카일 트레이딩 업체의 카일 대표님을 모시고 직수입에 대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인 내용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캠프모터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